문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쿠키뉴스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 2달 남겨놓고 여론조사를 한 거죠. 대선 패배, 대선이 3월 9일 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이제 문재인 지지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선 패배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급정치가로 떨어졌죠. 국민의 72.8%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책임이 크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 문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은 전 연령대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60대에서 77.5%, 30대에서 75.4%, 50대에서 73.8%, 18세에서 29세까지 73.5%, 40대 역시 61.6%로 과반을 훌쩍 넘겼어요. 지역별로도 문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돌리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부울경에 79%, 대구 경북에 78%, 경기 인천에 75%, 서울에 69%, 충청권에 67%, 호남권에 66%. 봅시다. 이거 다 쿠키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대선 패배 청와대 책임 여부 물었어요. 72.8%가 청와대 책임이다. 대선 결과는 여기 나온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7.8%였어요. 1600, 이거는 선거 역사상 최대 득표율이죠. 1614만 7천 표. 윤석열과의 표 차이는 24만 7천 표. 0.73%포인트. 이거는 진짜 깻잎 한 장도 아니야. 그냥 민홍지 한 장, 민홍지 한 장. 24.73%. 그럼 왜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느냐? 사람들이, 그거는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 결정 직후에 대장동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사하는 거예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이 미리 쓸 것을 자기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뭐 1,000억 단위겠지. 1,0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가지려면 창고가 있어야 돼. 창고.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있는 그거보다 뭐 훨씬 작겠지만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무능 그 자체예요. 그 소문이 청와대에 돌았다니까.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다고. 이재명의 금고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해. 문재인이. 이 법률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에 너무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금융 자체를 이해를 못해. 우리 1,000만 원만 이렇게 그 거래를 해도 다 보고돼요. IMF 이후에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IMF 이후에 다 통제가 됩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다 통제가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1,000단위가 넘는 그 돈을 이렇게 무지한 자들. 문재인, 난 보기만 해도 정말 이게 내 이웃 아저씨로 두기에는 좋아도 이거 공직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50조를 59조 그거를 더 걷었어.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남는 거야. 그 남는 거를 그냥 뿌리면 되는 거거든. 지역화폐로. 홍남기를 핑계로 안 뿌립니다. 왜?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생각했거든. 누가? 문재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거기다 쑤셔 넣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등신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재명이 당선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 당선을 막은 사람이 누구야? 근데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이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저쩌? 김혜경으로 하여금 법인카드 관련돼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낙연이야. 근데 김혜경이 법인카드 관련돼서 뭔 잘못이 있어?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니까 김건희나 김혜경이나 쌤 사람들이 만약에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김혜경이 기소했잖아 지금. 이재명이 뭐 잘못해서 기소했나?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런데 기소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김건희나 김혜경이나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만약에 부부가 나가서 이 대선 캠페인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윤석열하고 게임이 되겠어? 문재인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란 말이야. 문재인과 조국은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었단 말이야. 개혁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개혁이 뭐라는 것을 몰랐어 얘네들이. 자, 내가 이 책을 계속 인용합니다. 이 책. 이춘재 기자. 이춘재 기자는 문재인의 약속이라는 문재인이 다 끝나고 나서 이춘재 기자는 여기 안 돼. 이필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필재 기자가 문재인의 약속이라는 책을 이게 7명의 베테랑 전문 기자가 고강도로 검증한 이 문재인이 5년 동안 뭘 했는지 한 거야. 근데 이건 기자들마다 이 필체가 다르고 또 이 검증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꼭 이걸 한번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뭐냐? 문재인은 어리버리한 사람이다. 판단력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이게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유부단하다. 어리버리.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네, 이 책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야리꾸리한 사람인지. 문재인은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JTBC와의 대담, 손석희가 대담했잖아요. 아까 보실 텐데. 에서 윤 총장 임명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주 결기 있는 강물 검사로서 희망이 높았다.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군에도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손석희와 대담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군에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냥 지가 임명한 거지. 무슨 검찰총장 후보 추천군에 들어와 있어. 자기가 집어넣고.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조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인용될 겁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 자기가 변명하면서 나온 거지.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거기선 이렇게 반박했어요. 왜 윤석열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책에 뭐라고 썼냐. 첫째,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인사권 가지고 있대? 진짜 이 사람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아니 인사 검증을 하라 할지 누가 너보고 인사하라고 그랬어? 야리꾸리한 사람이야. 진짜 야리꾸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을 살짝 돌립니다. 한동훈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다. 따라서 조국이 민다 등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복수 추천에 기초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민정수석인 후보자를 검증해 보고서를 올린다. 검증한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보고서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또 나와요. 봅시다. 둘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둘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안 했다는 거지. 아니면 그냥 다 좋아하니까 그냥 승진 발탁했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셋째, 윤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하게 나뉘었다.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찬반 의견을 모두 수집해 보고해야 했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 의견을 포명한 사람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 다만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와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 다수는 강한 우려 의견을 제기했다는 점은 밝힌다.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특수부 지상주의자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찬반만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윤 개인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윤 총장이 임명된 후 한동훈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서울지검 대검의 대검 3차장은 특수부 수사를 총괄하는 자예요. 대검 특수부 3차장에 앉혔죠. 자기가 골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스스로. 조국이. 왜 자기가 스스로 골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 쿠데타 진행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쿠데타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4년 만에 3년 반 만에 추인했죠. 승인해줬어요. 조국이 별문지발 당하고 추미애도 그 아들까지 수사를 받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추미애가 잘립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사에게 질질 끌려다녔죠. 그래서 내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인간에 관한 사람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전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빈곤율과 자살률과 출산율 이 세 가지만 보면 우리나라 맨 앞에서 그 쇼츠에서 젊은이가 말했던 바로 그거. 나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사회적 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빈곤율, 자살률, 출산율.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예요. 자살률은 압도해요. 출산율은 세계 최악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추락하는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비교적 만만하게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하다가 문재인 들어서서 추락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아무 상관없는 일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출산율이 핵심적인 사회적 지표가 됩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책방 할배 제정신이냐. 문재인이 유세를 했어요.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분노 탱천했어요.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힘 모아줘야 된다고 문재인이 말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숟가락 얻기냐 또 분노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거기다 숟가락 얹느냐, 지금 그런 거죠.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촛불혁명 당시 광장에 나와서 연설 한번 한 적을 못 봤어요. 그랬으면 난리를 났겠죠. 연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기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가 차지해요. 놀랍습니다. 번번이 그래요. 이번에도 또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랬던 그 습관을 이번에도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쫙 숟가락 없습니다. 이런 성향, 숟가락 얹는 성향, 이 성향은 타고나는 거예요. 성향은 그래서 영양 요소로 코딩이 되는 겁니다. 영양 요소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숟가락 얹어놓고 당권 싸움 할 겁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손석희가 캐묻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못하죠. 검찰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국정과제의 가장 우선순위가 검찰개혁이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손석희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또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쇼츠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비겁하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의전과 그 많은 세금을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이번에도 숟가락 얹으러 나오잖아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굴하게.